자, 말 그대로 트로트란 이런 거다라는 무대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바로 불탄 트롯맨의 연예인 판정단 분들인데, 야, 경연자분들의 그 열기 뜬 무대를 보면서 몸이 근질근질 하셨을 거 아니야. 나도 좀 뭔가 완벽한 무대를 펼쳐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했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이분은 말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최진명 교수님, 네. 서른도시 얄밉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무대를 자신의 콘서트장으로 그냥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네. 대단한 무대매너 아닙니까? 저 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열광의 동안이를 만들어 그러니까요. 버렸어요. 아. 뭐 관객뿐만 아니라 뭐 출연자들, 그러니까 경연에 참여한 사람들, 관객들 모두 다 일어나서 엄청나게 환호하고 또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다. 그러니까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런 보면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일일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앞에 있는 분하고 물론 뭐 관객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했지만 두 분한테 엄지척을 했어요. 누군데요? 이게 두 분이 누구냐? 황영웅 군과 네. 홍성원 군. 아하. 두 사람한테 엄지척을 해서 이게 이제 말이 아, 나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지금 황영웅 씨한테 엄지척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홍성훈한테 또 엄지척을 합니다. 볼까요? 네, 홍성원. 어디 볼까요? 홍성원의 엄지척.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출연자들 입장에서, 참가자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사인 아닌가? 이거 뭐 사인 아니야? 근데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 대가수시잖아요. 네. 무대 매너로 하다 보니 이제 그 상황에서 엄지척이 들어갔는데 그게 두 사람을 위한 엄지척이라기보다 참가자 네. 전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경연자분들 그럴 거예요. 최진명 교수님 그 말 꼭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심사를 하신 분 입장에서 너무 특정인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수 그러시겠죠. 있고,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이제 여러 행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늘 하시던 행동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인경 평론가님, 이건 뭐 하면 입 아픈 소리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관록과 내공을 여실히 보여준 무대 같아요. 예, 서른도시는 정말 실망을 시키지 않는 가수죠. 잃어버린 그러니까. 30년이란 곡 우리에게 딱 뇌를 꽂혔는데 절대 안 잃어버린 40년을 네. 한 것 같고요. 이 사랑은 이런 건가요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곡인데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나름 신곡인데요. 어. 애처가답게 아내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서른도시의 아내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에 섹시한 이미지의 배우로 활동했던 이수진 씨입니다. 어머, 진짜예요? 네, 네. 두 분이 남매를 놓고 너무너무 이제 인기부부로 살고 있고요. 아하. 이제 여배우를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어떤 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냐? 네. 남편을 위해서 가사를 주로 쓰십니다. 어머, 세상에. 작사가여서 인쇄나 저작권도 참 쏠쏠합니다. 쏠쏠하시겠다. 네, 쏠쏠하고요. 근데 네. 이제 부부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또 힘든 경우 굉장히 많고 워낙 남편이 바쁘다 보니까 서운할 텐데 이 마음을 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람이 참 힘들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막 애써야지 하다가도
인상을 확 쓰는 거 보면 에잇 하고 스포가 된다고 하면서 보부랑 그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서른도 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후배들에게 그 날카로운 비평보다도 정말 따뜻한 눈빛이 보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제가 출연자도 아닌데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족 사진인가 봐요. 어머 네. 세상에. 와. 다들 잘생겨. 아버지 닮아서 아들도 잘생겼고 어머니 닮아서 따님도 잘생겼고 와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최정화 기자님 서른도 씨가 이렇게 많은 이 경연자분 이 새카만 후배들한테 쭉 악수를 하는데 유독 다른 뭐 경연자 후배들은 막 열광하는데 유독 이 사람은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전주가 나오자마자 서른도 씨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비친 게 바로 애녹이었습니다. 이 애녹 씨의 얼굴이 딱 잡혔는데요. 아, 네. 저기 애녹 씨, 네네네. 네, 모두가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대선배 서른도 씨의 노래에 호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네. 이때 애녹 씨의 입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왜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 애녹 씨가요. 불타는 트롯맨 예선에서 바로 이 노래 서른도 씨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때요. 이 노래를 불러서 연예인 판정단 전원에게 합격을 딱 인정을 받는 그 그랬어요.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네, 일단 그건 다행이네요. 네, 당시 이석훈 씨가 이 무대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네. 서른도 선배님 이후로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어머. 처음 본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서른도 씨의 이 평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서른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선곡이 좋았다. 라고 짧고 굵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들이 유독 이번 무대에서는요. 그 레전드 연예인 판정단 분들의 그 대선배들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모습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예!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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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이밤 그대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나만의 사랑 헤이 뭐라고 삼바 아, 이분이에요. 이승현 씨. 앞서 가족 사진에서 잘생겼다고, 아빠 닮아 잘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아드님 이승현 씨도 아버지의 곡으로 저렇게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 주희양 변호사님, 혹시 불타는 트롯맨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네, 열심히 보고 아,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네. 근데 그 보시면은 그때마다 서른도 씨의 이 판정, 정말 좀 날카롭지만 뭔가 좀 특색 있는 그런 판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로지 무대로만 평가하는 공정한 심사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참가자 전종혁 씨에게는 원석이 아닌 보석이다. 네. 그리고 참가자 성영은 씨에게는 곡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이와 반대로 냉철한 조언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어허. 특히 지난 1대1 라이벌전에는 서른도 씨의 아들 이승현 씨가 삼바의 여인을 선곡하는 과감함을 보였는데요. 네. 그런데 서른도 씨 역시 이승현 씨의 아빠가 아닌 선배 가수로서 이승현 씨를 심사하면서 트로트와 곡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아빠의 후광이 아닌 가수 이승현으로 스타가 되길 바란다라는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네. 해당 사실 라이벌- 그때 아들 나왔을 때 서른도 씨가 어떻게 판정할까 모든 시청자가 또 다른 연예인 판정단들 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진짜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을지 안 굽을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해당 라이벌전에서 서른도 씨는 아들의 상대편인 박민호 씨에게 투표를 했는데요. 맞아요. 아주 냉철한 기준이 이야. 전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대한민국은 그래도 팔이 여전히 보세요. 팔이 진짜 안으로 굽잖아요.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사회일 텐데 야, 이렇게 냉철하게 아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른도 씨 무대도 멋졌지만 이 서른도 씨 레전드급 서른도 씨 말고 다른 레전드급 연예인 판정단도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알아 적어도 세 번쯤은 만나봐야지 처음부터 감이 왔지만 왜 그런지 망설여지네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챘을까 너도 이런저런 고민 중일까 정말 사랑이란 알 수 없어 알쏭달쏭 어려워 잠시 내가 먼저 다가와 줄래 나는 이미 내게 빠졌어 왜 그런지 달아오르네 처음부터 감이 왔어 지금은 겨울이니까 감이 다루 떨어졌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저 감 누구 노래예요? 감이 그 감이 아니고 네. feeling. 아, feeling. 느낌, 네, 느낌의 감인데. 감이 왔어 그거. 아. 두 분이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매를 했는데요. 사실 가사 자체는 상당히 재치가 있잖아요. 아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하냐. 세 번은 만나봐야지. 그렇지, 대한민국 3세판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아무리 감이 와도 세 번은 만나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 사실 두 분은 약간 그 데뷔 연도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김용임 씨 같은 경우는 39년 차거든요. 어머. 메들리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분이고 네. 신유 씨 같은 경우는 15년 차거든요. 어머, 신유 씨도 15년 차예요? 15년 차예요. 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듀엣곡으로 2010년에 발매를 했고요. 네. 이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대의 어떤 느낌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가사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야.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저게 먹는 감이 아니고 feel, 그 feel이지만 근데 먹는 감처럼 최정화 기자님 달달한 노래인데 두 분이 그러면 언제 저 듀엣곡을 발표한 거예요? 네, 일단 김용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분의 그 인연부터 좀 짚고 아, 가야 될 것 그럴까요? 네. 같은데요. 이 과거 자신의 콘서트에 신유 씨를 불러서 듀엣을 무대를 하기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아예 효 콘서트라고 해서 아. 함께 이 무대 자체를 연출하고 꾸미는 이런 케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이 신유 씨가 트롯계의 아이돌이다. 아. 지금은 임영웅 씨가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 김호중 씨가 잘 나간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신유 씨가 트롯계 아이돌 역할을 오, 아주 잘생겼네요, 톡톡히 진짜,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유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양한 선배 가수들의 이 콘서트에 초대받는 이유에 대해서 네. 워낙 깍듯하고 이 시너지가 좋은 가수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과거 이 한 그 음악 방송에 출연해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가수인 것 같아요. 가수 강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유를 키웠다라고 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 들어갑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여기서 들어갑니다. 신유 씨가 그랬더니 처음 듣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강진 씨가 갓난아이라 기억을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다라고 하는데 신유 씨의 아버지가 또 트로트 가수 신홍 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이 말을 듣던 김용임 씨가 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 신유를 콘서트에 불러서 함께 내가 노래를 했고 신인 때부터 내가 키웠다라고 하는데 네. 다들 신유 씨에 대해서 이 육아 지분 경쟁을 아하.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아도 좋으실 정말 신유 씨 그리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용임 씨와 신유 씨 노래를 불렀던 경연자들의 무대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혈두조리 가려움이 싫은 그 소리야 폭력하다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 장사나 저녁 너를 붉게 타면 고운 애기 단풍은 어이해 떨어지나 한 번도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잘하긴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족발집 아들 김종민 씨가 불렀던 근데 그 노래가 신유 씨 노래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서일까요? 앞서 신유 씨 모습 잠깐 나왔는데 뭔가 많은 생각이 잡힌 것 같아요. 김정민 씨가 아버지가 신유 씨 팬이라서 신유 씨를 꼭 보고 싶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신유 씨가 그 무대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유 씨는 팬덤이 강한 트로트 스타입니다. 이 팬들이 신유 씨를 우리 왕자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 선배가 지금 가입하면 크림빵과 우유를 준다고 해서 덜컥 축구부에 가입하고는 선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머. 한때는 유소년 국가대표에 뽑힐 만큼 기량이 출중했지만 잦은 부상에 짙은 슬럼프가 찾아와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모 기획사 오디션을 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수의 길도 순탄치 않았는데 네. 정규 음반 발매를 준비하던 중에 기획사가 파산을 하고 맙니다. 결국 군대를 다녀와서는 트로트 가수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매일같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야, 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또 보여주신 분이에요, 신유 씨가. 그런데 다음 무대는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것처럼 무대와 관객이 앞에 있는데 이분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바로 트로트 원조 황태자. 이분의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죽었을 따지마 사랑으로 감싸줄게 지신 머리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제발 돌아와 감사합니다. 역시 흥부자 박현빈 씨입니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곤드레 만드레를 들으면요.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이 아주 막 왔다 갔다 아주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한 이 즐거움을 줍니다. 박현빈 씨 하면 샤방샤방, 빠라빠빠, 그리고 아뜨거드 제목만 들어도 바로 흥얼거릴 수 있는 이런 아주 대단한 히트곡이 많은 가수인데요. 2006년도에 등장해서 이 트로트 원조 황태자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데뷔 5년 후에는 일본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일본 시장에 알리는 이 한류의 주역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장윤정이 있다면 남자는 박현빈이 있다라고 해서 이 트로트의 그 에이지를, 그 나이대를 굉장히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현빈 씨도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이번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들 사이에서도 박현빈 씨 노래로 승부를 본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숨은 빛만 불자리 한 방에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아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다 녹아 불나도 좋아 녹아도 좋아 너만 곁에 내 영원히 있어준다면 사나이 가슴 같아도 좋아 뜨거운 게 좋아 그게 사랑이니까 이제 진짜 후회 없이 사는 거니까 넌 너무 예뻐 누가 봐도 예뻐 하염없이 예뻐 사정없이 예뻐 애기야 부를 때 빨리 나와 마스카라 오브 립스틱 오브 씌웠다
일났다 여우 둔갑뚝 그만하고 바로 나와도 눈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아, 다들 열띤 무대를 박현빈 씨 노래로 선보였는데 근데 결과도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박민호 씨 같은 경우에 아뜨거를 선곡을 했는데요. 연예인 판정단 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박현빈 씨가 이 그 박민호 씨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평가까지 해줬어요. 아하. 저렇게 격렬하게 율동을 하면서도 음이 전혀 이탈하지 않아요. 어허.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결정을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 뽕 형제도 이 디너쇼 미션곡에서 뭘 불렀냐면 아까 넌 너무 예뻐를 불렀는데 아하, 네. 봤지만 이 문제, 이 깜찍한, 무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깜찍한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었고 연예인 네. 판정단 점수 1등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연예인 판정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이분 원조 흥부자. 이분 무대 안 볼 수가 없죠.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를 따르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복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게 짱이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앉아 계실 건가요? 여러분들 앉아 계실 거예요?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왜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저 노래 틀어오는지 알겠죠. 제가 흥이 나서 뭐 잠이 올 겨를이 없겠습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홍진영 씨, 이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방송 복귀에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특별 무대에서 이 사랑의 배터리를 부르면서 이 넘치는 흥을 폭발시키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중간에 EDM 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 앉아 있었던 객석을 모두 일으키는 이 멘트 정말 그렇죠. 연륜과 노하우가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네. 특히 사랑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을 하고 있었던 홍진영 씨가 트롯으로 전향한 뒤 처음으로 데뷔곡으로 발표한 곡이었어요. 근데 정말 히트를 쳤고 네. 지금까지도 인기를 받고 있는 곡이죠. 관객들 또한 굉장히 흥나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주희양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홍진영 씨가 트로트 후배들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홍진영 씨는 과거에 본인의 이름을 내건 트로트 오디션을 직접 개최해서 후배를 양성했을 정도로 후배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트로트 장르에 대한 애정을 남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아하.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의 연예인 판정단으로 나서면서 방송에 복귀했는데요. 네. 홍진영 씨는 트로트 가수로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 분명 쉽지 않은 길이 있었다. 그리고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응원과 용기를 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하네요. 유인경 평론가님 15초 드릴게요. 홍진영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곡을 쓴다면 뭘까요? 라틴풍의 곡을 써주고 싶다고 아하. 점찍 얻은 가수도 점찍은 있다는데 가수 있어요? 예, 그게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겠지만 불타는 트롯맨이 홍진영 씨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만약 그 노래가 있다면 제목은 불탄다 이렇게 하고 싶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